만나면 좋은 친구 MBC. (1990년) 2.28 핵심 주역들이 중심이 되어 대구의 2.28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첫 발을 뗐다. 현재 2.28 기념사업회의 모태가 된 중요한 시작이다. 60주년을 맞아 기념 사진집을 출간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제가 2.28 사진을 처음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2018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학생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진을 실어야 되는데 2.28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2.28 사진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진이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진이 2.28 사진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게 굉장히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2.28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못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2.28 사진이라고 이제 그 당시까지 수집되어 있던 사진들 쭉 분류해서 보니까 2.28 사진이 아닌 사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이제 2.28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28 사진을 이제 수집하고 또 지금 기존에 수집되어 있던 사진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죠. 그래서 60주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60주년 기념 사진집을 내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연세대학교 박물관 같은 데서 2.28 사진들이 상당수 이제 발굴이 많이 됐고, 또 완전히 처음 공개된 사진도 있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진 중에서 아주 해상도가 뛰어난 사진들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견이 됐었죠. 그때가 2019년 11월 초입니다. 그게 제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사진을 찾은 게. 그래서 그때 한 2.28 사진하고 또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4.19 시위 장면 해서 한 200여 장의 사진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경찰 조서 같은 그런 중요한 기록들,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학교장이 도지사에게 보냈던 경위서, 그 원본 사본이죠. 이제 원본에 대한 그 사본들이 그때 이제 발굴이 돼서 상당히 그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 자료가 완전 좀 그래도 이 작업을 통해서 사진 진위가 많이 가려졌다는 거. 사진이 많이 새로운 사진도 발굴된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것들을 많이 걸러낼 수 있었다 하는 게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역사. 그러나 역사는 스스로 진실을 드러낸다. 다만 진실을 밝히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간절할 때 역사는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최초로 공개된 2.28 학생 시위 경과 보고서다. 그 문서는 기밀 분류된 문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상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서인데도 그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 문서를 수집해서 오늘날 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교장이 이제 경북도지사에게 보낸 경위서인데 시위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가 어떻게 해서 4.19 직후에 학생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이고, 아마 그 학생들이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아마 입수를 했을 텐데, 그 수집한 분들도 그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일이다. 어려운 문서인데 어떻게 수집이 된 것 같다는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생에 의해 수집된 자료 중에는 2.28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 기록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대우, 안효영, 손진웅, 윤종명 학생을 만나 데모 경위, 데모 코스, 참가자 등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남겼고, 연세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관련 기록들을 숨겨놓았다. 지난 2020년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를 연다. 대구 2.28, 마산 3.15를 거쳐 4.19 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의 봄.
시민이 최초로 승리한 역사적 순간의 방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걸 이제 지방에서도 4월 19일 날 대구, 부산 뭐 이런 데서 경북대학교, 뭐 청구대학교 이런 데에서 어떤 자료들이 다 남겨져 있고요. 이런 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서라든가 이런 6종류의 면담 조사록을 남기는데 이렇게 뭔가 구술 조사를 통해서 자료화한 전국을 돌며 귀중한 사료를 모았던 청년 대학생 안병준, 김달중 교수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원래 이 자료는 김달중, 안병준 당시로서는 대학교 학생들이셨죠. 이분들이 저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귀중본실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었어요. 근로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모은 4.19 혁명 자료를 다른 사람 손 타지 않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는 약속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바로 귀중본실 한 구석에 잘 보관을 해두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10년 동안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셨는데 오히려 그 보호 기간이 조금씩 늘어져서 예를 들면 저희 정치적인 환경들, 이런 군사 정권이라든가 이런 문민정부가 되기 전까지의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손쉽게 공개되기는 좀 힘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박물관, 특히 저희 기록보존소, 기록관 이쪽으로 넘겨져 오면서 본격적으로 공개하고 연구와 전시와 사실 규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대폭 활동을 좀 확장시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짧았던 민주의 봄이었기에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자료들 중에는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의 자필 기록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 고등학생들은 더 이상 기성세대들에게 희망을 걸 수 없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뿌릴 결심으로 데모의 횃불을 들었다는 처연한 의지를 당시 이대우 학생은 적고 있다. 그리고 2.28 이후 이대우와 안효영 집에는 50일간 형사가 배치되어 감시하였다는 사실도 이번 취재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실로 놀랍고 귀중한 이 기록을 남긴 청년 대학생이 궁금했다. 제작진은 이 기록을 남기게 한 또 한 명의 숨은 조력자를 확인했다. 그는 바로 연세의 전신,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 리처드 언더우드. 한국 이름 원득한이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그런 리서치를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는 그 한 분의 중요한 분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 성원은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특히 제가 가까이 지냈던 분이에요. 그 원득한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한미재단의 총재를 하고 계셨어요. 한미재단의 서대문에 그 건물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을 자주 뵙고 서로도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게 지냈는데 그분과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참 후에 그런 거 하면 협조 안 할지도 모르지.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제일 짧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뭐 딴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4.19가 진행된 때부터 리서치가 시작해가지고 가장 빨리 한 리서치야 이게.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단체,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리서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시간이 지난 다음이야. 그 순간에 자기 주관이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주관이 들어간 리서치란 말이야. 보고서란 말이야. 근데 우린 그게 아니지. 제일 빨리 한 그거로서 아마 가치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분위기상 그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아직도. 그래서 그 대구 2.28 그게 4.19의 그 도화선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4.19라고 하는 그런 큰 정치사적인 그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2.28에서 나왔다고 혹시라도 본다면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다고 저는 느낀다고. 이승만 독재 정권에 순응하며 침묵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한 고등학생들은 교과서와 다른 현실에 눈을 감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생들의 기습 시위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보도했다고 전하지만 구체적 증거로 나온 외신 보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제작진은 228 관련 외신 보도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고 이대우 교수를 비롯 경북고등학교 동문들도 외신 보도를 찾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애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그때 외국에서 온 기자가 있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타임즈지였던 것 같다고 미국에 가면 그 기사를 찾아봐 줄 수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죠. 제가 왔을 때만 해도 2004년, 5년 때는 여기도 인터넷이 이제 막 보급이 되고 막 발달이 되는 중이라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검색이 굉장히 막 되게 발전돼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그런 걸 찾아보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좀 막막한 부분도 있었고. 작년 영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제작진이 228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1960년 4월 혁명을 다룬 기사를 찾기 위해 영국 현지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드디어 관련 기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사는 바로 영국 최고의 일간지 더 타임즈였다. 영국에서 가디언지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사다. 1960년 3월 15일자 더 타임즈 신문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게 우리가 2월 28일이 이제 일요일이고 그 해가 윤년이었습니다. 2월 29일이 있었죠. 그리고 공대신문 29일에 났고 3월 첫째인가 둘째 일요일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그날 인터뷰한 그 유건재라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가지고 알았습니다. 228이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 특파원이 왔다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알고 왔는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 다음 그 기사를 어떻게 썼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그 기자가 와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기사를 썼다, 그런 이야기 했고, 그 기사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주 정말 참 이 기사는 제가 몇십 년 동안 찾던 기사인데 대구 MB에서 찾았던 정말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1960년 3월 15일자로 발행된 더 타임즈 신문에는 3월 15일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경북고등학교를 방문한 취재 내용이 실렸다.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는 더 타임즈의 전설적인 해외 특파원 찰스 하그로브 기자였다. 그는 이미 1951년 한국의 민주주의를 쓰레기와 장미에 빗대 기사를 썼으며 한국에 애정이 많았던 기자였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로 남은 대한민국.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시작을 알렸지만 권력자의 통치 행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방인의 모습에 비친 1960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는 뭐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거의 뭐 국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작은 나라였는데 불구하고 더구나 대구에 관한 기사가 상당한 비중으로 실렸다는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루고 있는 것이 228 부분들 걸쳐서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사의 중심이 대구의 상황입니다. 대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구가 어떤 독립의 전통이 있다고 규정한다든지, 그러면서 정치적인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승만이나 그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필요한 이런 인식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학생과의 인터뷰도 짧게나마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공이 든 기사다, 분량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게 이 경북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고위직 상류층들의 상류층들의 자제다. 근데 그들이
이 결국은 어떤 이후 대한민국의 조약이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희망 뭐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사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기사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조가 한국의 어떤 특히 청년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228로 상징되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 운동장 교단. 학생 결의문을 읽고 있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리고 당시 시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남았다는 것 역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228 학생운동 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정부적인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서 그 전날 학생 대표들이 모임에서 극도의 보안 속에서 아마 행사를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일요일 날인데 당일날은 지금 수성천변에서 민주당 선거 유세가 있던 날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시선들이 선거 유세 쪽에 많이 쏠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다 보니까 취재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촬영해서 제공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 부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사진이라든가 학교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의 사진들을 보면 아마 그런 류의 사진들은 학생들이 미리 알고 찍지 않으면은 그 짧은 순간에 막 교문에서 나오는 장면을 일반 사진 기자들이 가서 촬영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경북고등학교 사진반 학생들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진 외에도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 원본 필름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원본 필름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신문사에는 228과 4.19 혁명을 담은 희귀 화보집을 소장하고 있음이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또 하나의 수확이다. 현재 보시는 이 사진집이 2월 28일 학생운동 당시부터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를 기록한 사진집입니다. 그 당시 모든 기록을 228, 3.15, 4.11, 4.19까지 그 상황을 사진 화보 형태로 시간차 순으로 쭉 정리한 사진집인데, 현재 저희 신문사에 이 책이 당시 원본이 딱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귀한 자료인데요. 이 사진집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대구에서 228 학생운동이 첫 스타트를 해서 이걸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퍼지고 더불어서 일반 시민사회까지 결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이런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진집을 통해서 유심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원본 필름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원본 사진들은 여전히 미분류인 상태로 남아있다. 흩어진 과거의 228 기록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아마 2월 28일 당시 사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역사적인 거고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진이고 반드시 필름도 원본을 보관해야 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당시의 필름은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중요한 사진인데 왜 여기까지 보관이 안 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해보면 60년대에 저희 신문사가 80년대 들어서 한번 이사를 했습니다. 남일동 사옥에서 현재 계산동 사옥으로 이사하는 과정에 일부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60년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매년 기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월 28일 되면 매년 몇 주기 기념사업 하는 과정에 그 자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원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는 모든 자료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 사진은 필름 형태로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이걸 수시로 꺼내서 외부에서도 활용했을 터이고 저희 신문사에서도 활용했을 터이고 이런 과정에 아마 좀 일부 유실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작진은 228 현장 사진에 좀 더 주목하였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경북고등 42회 졸업생 동기회를 찾았다. 8명이 이래가지고 스카름을 짜고 나오면은 이 길이 꽉 찹니다. 길이 꽉 차고. 이들을 만나 시위 현장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련된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한참 연설을 끝내자마자 와 교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문 쪽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대구 경찰서까지 갈 때 크게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찰서 안에 그 마당에 한 50명이 들어가가지고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이를 등교가 웬 말인가 하고 있는데 경찰관들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분은 전화가 봤더니 고만 망디에 때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2.28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3월 8일 날 대전서 또 했다고 학생 시위를 했다고 또 3월 15일 날 선거 때 마산에서 했다고 그 뒤에 서울서 4.19 했다고 이게 4.19 혁명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도록 한 그 초석을 우리가 따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나는 처음에는 차라리 나도 경찰서부터 내려갈 걸 그래 생각했는데 방공청년단 가가지고 엄청 맞았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그 아픔이 내 고통이 어떤 면으로는 자부심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경북고등학교 42회 졸업생은 2.28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체포 후 훈방 조치했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이날 취재에서 학생 결의문을 읽는 결정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반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2월 28일 교단과 교문을 뛰쳐나온 모습을 촬영한 사진반 학생은 김수일과 김규순이다. 김수일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며 김규순 선생을 만나 그날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최초로 공개한다. 대우하고는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또 저도 대우가 그날 27일 날 학교 가면서 이 얘기가 네 수일이하고 같이 자기 집에 저녁 때 오라 학교 마치고 그래 뭐 때문에 가노 왜 그러는데 이 얘기하니까 일단 와보면 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입장은 뭐 와보면 안다 이라. 뭐 그러자 무슨 일이 있는갑다. 이래가 여기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뭐 다음 날 28일 날 뭐 그 우리가 뭐 그걸 시위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그걸 감을 못 잡았지. 이 친구 뭐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쥐하고 그 친분이 좀 있고 하니까 뭐 오락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수일이를 갖다가 오락하느냐 같이 오라고 이러는 그러고 뭐 알았다 내가 좀 수일이한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수일이가 자기 또 집안에 뭐 간사 지는 이제 같이 가지를 못하고 내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니까 한 5-6명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래가 이 얘기가 내일 우리 이제 시위하기로 했다. 애들 전부 다 등교 학교 우리 운동장에 모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거 하면서 하는 소리가 니는 내보고 이 얘기가 교수님 니는 그 사진반이니까 사진을 좀 네가 찍으라고. 학생 결의문을 하청일에게 부탁. 사진반 학생들을 동원해 시위 현장 사진 기록을 남길 것. 경북고등학교와 대구고등학교의 시위 코스 결정. 집결 장소는 반월달.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일신문사 거처 행진.
2.28 민주운동은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기성세대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었던 시절에 학생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시위를 감행했으며 시민의 각성을 이끈 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이다. 그래 2월 29일 날 우리가 등교를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그렇고 난도 그렇고 둘이가 이제 만났거든요. 나나로 보자 그래. 복도 뒤에 구석에 니 어렵고 나는 뭐 어차피 사진을 필름 뺏기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수일이니 씨는 그래 내가 수일이한테 물었어요. 만나 니 우회대에서 사진 찍었나? 찍었다. 그래. 됐다. 그래가 내보고 니는 우회는 정목에서 해가지고 필름 뺏기 뽑다 내가. 그걸 뺏기면 어떡해. 그 친구 서울서 피난 온 친구거든요. 서울 말세예요. 필름 뺏기면 어떡하냐. 그래. 뭐 카메라 지금 뺏길 파인데 카메라 압수당한다 하는데 카메라는 건져야 되지 내가. 그래가 니는 우회된다. 그래 이제 수일이 얘기가 그 지도 그쪽 불보기에 형사들하고 매일 심사 지가 사진 그 도청에 학교 나오면서부터 지금 따라다니면서 서로 계통에 올라가서 찍고 학교 따라다니면서 스냅 사진 왔다 갔다 하면 찍으면서 이제 매일신문 거쳐가 도청까지 왔는데 그래가 도청에서 사진 찍고 있으니까 까딱까딱가 내가 이제 뺏기길 수도 있겠다 내가 그래 그것은 지는 사진을 그만 찍고 그래가 뒤로 나와가지고 이제 매일신문 기자한테 사진만 학생 누군데 그 필름을 갖다가 일로 내 무서워서 뭔가 있겠다고 압수되면 그래 전 줬답니다. 그래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참 잘했다 싶어. 안 그랬으면 이 사진이 없었어요. 그날의 기록은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2월 28일 뜨거웠던 그날의 기록을 남긴 일기장이 존재한다. 그 일기장은 현재 대구교육박물관에 있으며 일기의 주인공은 핵심 주역 최용호 교수다. 그 용기 있다기보다는 그 청소년기에 좀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그 포부들, 조국을 위해서 또 그 시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사명감들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상급 학년이 되면 그때는 좀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청소년기의 그 성격성이라든지 그런 게 특징이 결국 대학까지 이어지고 주고 가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깎여져 그렇지 그 소년기에 가졌던 꿈과 희망,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뭔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지금 청소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보편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강제등교, 나라를 망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일기는 27일 저녁 이대우 집에 모여 시위를 모의하는 장면과 모든 힘을 다해 정의에 살고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적고 있다. 그 단지 뭐 시대 상황이라는 게 그 자유당 정권 말기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전부 시시하는 이런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 일반 사회인들은 더더구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생들도 입을 못 댔습니다. 없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조금 그 뭐랄까 책임감이라는가 그런 것들이 고등학생들이 가졌어요. 보수의 심장 대구. 대구 시민 일부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도 이 도시는 순수한 저항 정신을 품고 있다. (1960년) 봄 고등학생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화석이 되었다라고 한탄할 수 있으나 이 도시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피 흘리며 싸운 기억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산화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고향이 바로 이곳 대구다. 전태일이 살던 집이 대구에 있었다는 것, 그러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매입장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운동성 또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구에서 시민들이 좀 더 어떤 자립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작년 2월 광주와 대구가 만났다. 아유, 먼 길 오셨습니다. 야, 진짜. 교육 달빛 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와 대구의 선생님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2.28 민주운동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교 현장에서 공동 수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행사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고, 뭐랄까요, 2.28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광주에 계신 선생님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민주화의 어쨌든 시작이 여기였다라는 자긍심을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교육 달빛 동맹 광주, 대구 교사 시민이 선언합니다. 2.28과 5.18의 저항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 저항의 정신을 기억한 광주와 대구의 교사 시민들이 원안에 기초한 경쟁 체제를 극복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80년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 자위권을 위해 무장한 시민군을 대한민국 국군은 살해하였다. 60년 대구. 독재자의 횡포에 맞선 애띤 고등학생들의 함성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대구 교사들조차도 사실은 2.28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대구 교사들도 모르는 2.28을 광주 교사들이 알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굳이 이제 그 광주 교사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2.28의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이어지면서 그게 광주 5.18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4.5월 혁명의 어떤 효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전체의 어떤 효시라고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5.18 민주운동과 연결하는 것이 광주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대구에 있는 교사들이 그 2.28 민주운동과 또 민주화운동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감히 이제 광주 교사들에게 이제 교육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교류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60여 년 전 대구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어둠의 역사 속에 여전히 멈춰 있다. 요 사진이 2.28에 가장. 오늘 사진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특히 불의에 저항했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런 민주적이고 시민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좀 각오를 다지게 되네요. 네. 현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특정 정당의 지역 패권 정치로 양분되어 있다. 민주주의 가치는 지역 패권 정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무엇이 그리고 어떤 선택이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더 나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진영 논리와는 분리해야 할 질문이다. 과거 역사를 앞에 두고 대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광주 교사들은 대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거든요. 피해 의식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든 대구 교사들과 교류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28
교류 사업을 시작을 했고, 광주 교사들에게 이제 남은 의의라는 거는 대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구는 보수의 뭐 심장, 뭐 보수적일 거야. 에이, 대구가 뭐 그런 민주화 운동에 무슨 큰 기여를 해서 이런 생각을 상식처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구 2.28을 답사하고 또 대구의 10월 항쟁을 답사하면서 이분들이 와, 대구가 정말로 도대체 우리나라 운동, 독립운동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이 과정에서 정말 항상 시작은 대구였구나 하는 것을, 대구가 이런 도시였어? 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셨고, 교류 사업을 2년 동안 하면서 이분들이 아, 이거 광주 교사들에게도 대구라는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달빛 동맹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재작년 80을 넘긴 장주효 선생이 오랜만에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입을 털어막으려고 하니까 고등학생들, 그래서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지도부가 우리 그냥 있을 수 없다. 228 핵심 주역 중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228의 살아있는 교과서다. 그러나 현재 장주효 선생은 건강이 악화되어 대외 활동이 어렵다고 전한다. 공개 투표가 되니까 역시 자유고 민주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잘 안 잡히지만은 그 민주라는 거는 말하긴 쉽지만 그게 제대로 형상을 지어가지고 적어도 우리의 이념 체계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노력과 그 다음에 그런 울들이 필요합니다. 거의 2.28의 그 정신 한마디로 어떤 부정과 불의에도 감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럼 그걸 바르게 맞춰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나는 2.28 정신이라고 봅니다. 서로 가깝게 연락되는 이런 친구들이 모여 2021년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그리고 1990년 2.28 30주년 특집 프로그램 인터뷰 고등학교 시절 이대우, 안효영, 손진웅, 최용우 등의 친구들과 함께 퇴학을 각오하면서 교문을 뛰쳐나온 2.28 학생 시위. 그날의 기억은 장주효 선생의 평생을 사로잡은 경험이었고 살아가게 만든 삶의 에너지였다. 대구고등 장주효, 경북고등 이대우, 경북여고 신구자, 2.28 당시 10대 어린 학생들. 기억은 망각의 강을 건너 사라진다. 그러나 역사는 망각의 강을 건너는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새겨야 할 책임이 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2.28의 어떤 진실은 그 어떤 모습들은 많이 그동안 뭐 규명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많지만 이제 그 2.28의 그 시위의 그 역사적 진실,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2.28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의 사회가 됐는데 2.28은 보수도 인정하고 진보도 인정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보수의 심장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러면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갈갈이 찢어 있는 이 갈등을 완화시키고 또 조금은 또 협력을 또 넘어서 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2.28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한테는 2.28 민주운동이라 하면 그게 뭐지?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지금도.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9월 21일과 28일 사이를 대구 시민의 날 주관이라 하고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관계기관끼리는 그게 다 돼 있는데 왜 시민들은 이게 모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의문이기도 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서 과연 정말 시민 정신으로 가져간다면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그들만의 2.28 민주운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아직 이제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니까 이건 우리 거라는 생각에 우리들만의 어떤 자부심, 우리들만의 것이다라는 거에 어떤 그 특별함 이렇게 가져가시진 않았나 그동안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열려있고 경계가 풀어져야지만 시민들이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2.28 민주운동을 접해야지만 이게 뭔지 알고 아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질 않을까 좀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그러나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시대적 한계를 그 학생들이 먼저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억눌려 있고 그냥 위축되어 있던 시민 정신이 민주화 정신이 이렇게 깨어났던 이런 것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민주화도 되고 진보해 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대중들의 상태는 그 당시의 대중과는 다르겠지만은 아직은 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깨어나야 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그때는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요즘 권력의 억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이런 욕망에 매몰되면서 정당한 사회성이 이렇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깨우고 그것을 건강한 사회 동력으로 발전시킬 건가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이 우리 시대의 민주화 운동의 과제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적 이해로부터 왜 보면 순수한 자유로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무엇이 정의롭고 또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것인가 이걸 이제 이렇게 온몸을 투신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런 단계를 열어젖혔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대에 맞게끔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만나면 좋은 친구